안녕하십니까. 지산 카센터 지산 전장영입니다. 겨울철 차량 관리를 작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또 경각심을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신차 2010년식 이후 차량들이 뭐 이제 동절기에 너무 추워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는 뭐 극히 없습니다. 그만치 뭐 자동차 산업이 많이 발달이 됐습니다. 하지만 운전자분들이 관리 부재로 자동차는 언제든지 동절기, 혹한기, 추운 계절에 시동이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가솔린 LPI 하이브리드 요 세 가지 차종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LPI 하이브리드 할 것 없이 5개 주차하든 실내 주차하든 실내 주차가 당연히 더 좋겠죠. 그죠? 자, 5개 주차를 하던 실내건 항상 아셔야 되는 게 초기에 스타트를 해주는 그 배터리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는 19년도 8월 13일에 교체했다고 제가 화이트로 다 이렇게 써놓은 건데 그 교체 주기가 좀 많이 길다, 그리고 몇 번을 방전을 시켰다 하시는 분들은 겨울 더 추워지기 전에 교체를 하십시오. 지금 12월 달인데 사람이 추우면 자동차도 춥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알고 계셨다가 시동을 걸어주는 그 배터리 항상 관리 첫 번째 잘 하시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예전에 제 영상에서도 부동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광학식 비중계로다가 저희가 하기도 하지만 간다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공구상가 가시면 이렇게 자동차 안티프리즈 앤티 쿨런트 테스터라고 이렇게 간단한 것도 또 구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얼마 안 합니다. 그래갖고 부동액 보조 탱크든 주 탱크든 보통 리저버 탱크라고 그럽니다. 이런 데를 이렇게 담궈 갖고 쭉 눌렀다가 쫙 빨아 당기면 이렇게 수침계가 끝까지 쭉 올라가 버립니다. 물론 제 거는 타임벨트 교체하면서 부동액을 교체했기 때문에 당연히 원액이 들어가 있고 새 겁니다. 제 거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뭐 완전히 끝까지 얼지 않을 정도, 뭐 대한민국 어디 가도 얼지 않을 정도의 빙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 테스트하기로 했는데 빙점이 여기 영하 10도 이하로 이렇게 떨어진다든가 그러면은 한 번쯤 자동차 정비소에 가서 뭐 정확하게 다시 한번 비중을 재 보시고 좀 상태가 안 좋다, 내가 10만 킬로가 거진 다 됐고 10년 정도가 됐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늦어도 교체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어쨌든 저쨌든 동절기를 겪고 차나 사람이나 뭐든 뭐 건물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수축이 됩니다. 날씨에 의해서. 그래서 그런 거 잊지 마시고 그렇게 부동액을 교체하시면 됩니다. 자, 디젤까지 포함해서입니다. 겨울에는 자동차가 가장 힘들어하는 계절입니다. 여름철 에어컨 켜갖고 엔진힘을 조금 빼서 쓰기 때문에 콤프가 아무래도 여름도 자동차 때는 가혹 조건이지만 엔진 오일의 유동성이 떨어지는 겨울철은 더 가혹합니다. 날씨도 춥고 차가 주행을 하면 이 앞에서 전면으로 불어오는 찬바람이 100km 이상이면은 영하 25도 30도 정도 됩니다. 만약에 온도가 한 15도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죠? 고속 주행을 하면 아무래도 얘는 더 냉각이 되게 됩니다. 엔진 열도 있는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엔진 오일은 유동성이 조금 떨어진다, 겨울철에는. 그렇다고 우리가 겨울철이라고 고속도로를 한 번도 안 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뭐 단거리도 주행하고 장거리도 주행을 하지만 어쨌든 저쨌든 전차종 공통, 특히 겨울철 교체 주기를 조금 짧게 가져가자. 내가 2월 달쯤 갈아야 되는데 그럼 1월 달에 교체하십시오. 내가 1월 달에 교체해야 되는데 그럼 12월 달에 교체하십시오. 12월, 1월, 2월만 관리를 잘 하셔도 한겨울 내내 타시면서 엔진에
무리는 큰 이상이 없을 겁니다. 무리도 안 가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여름철에는 그래도 어쨌든 저쨌든 외기 온도가 영상 30도가 막 넘고 최하가 뭐 27도, 28도 이러다 보니까 오일도 유동성이 좋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뭐 그리스 마냥 그렇게 계리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저쨌든 윤활 성능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 교체 주기를 한겨울에 혹한에 너무 추울 때는 가급적 짧게 가자. 그게 여러분들 차량을 안전하게 타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차량 한겨울에 그것만 잘해도 큰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디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료 일타를 왜 관리를 잘해야 되냐. 주유소에서 파라핀 성분을 넣어놓고 시동이 용이하게끔 기름이 얼지 않게끔 해 놓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속 주행하다 보면 주행하는 가운데 연료 일타가 외부로 노출이 되어 있는 화물차들 같은 경우, 그죠? 그런 경우는 완전 노출은 안 돼 있어도 거의 노출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히팅 열선이 감아져 있어도 얘 필터 내부 자체는 얼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료 일타 관리 잘하고, 디젤 특히 겨울철에는 자동차 관리하실 때 연료 항상 가득 넣어 놓으십시오. 내가 오늘 50km 탔어. 그러면 다시 넣으십시오. 어제 만땅 넣었는데 그래도 오늘 만땅 넣으십시오. 너무 추울 때. 이유가 뭐냐 하면 탱크 내 결로 현상으로 수분이 맺힌 게 넘어가면서 라인을 얼립니다. 살짝. 그러면서 기름이 못 넘어갑니다. 엔진 쪽으로. 제가 35년 자동차 정비하면서 영하 15도, 20도 가까이 내려갈 때 거의 견인해 온 차들이 동일 증상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연료가 반이 있거나 연료가 반 이하더라. 제 정비 노트 8권에 이렇게 두꺼운 책 8권에 실무 사례를 제가 다 중요한 걸 적어 놨습니다. 27년 동안 이러이랬던 차가 있다. 오늘은 이러이런 차를 고쳤다. 거기 보면 한결같이 연료가 없습니다. 연료가. 그래서 동절기에 정말 추울 때는 디젤들 잊지 말고, 내가 오늘 뭐 50km 40km 탔어. 가득 넣으십시오. 귀찮아도. 특히 5개 주차 하시는 분들 가득 넣고 연료 일타 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특히 디젤, 가솔린, LPI, 하이브리드 공통이지만 스파크 플러그, 이그니션 코일 당연히 교체하셔야 됩니다. 안 좋은 차량들은. 백금 플러그 8만 10만 킬로 간다고 10만 킬로에 교체하시지 마시고 중간에 한 번은 풀러서 점검이라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실린더에 이렇게 스파크 플러그가 꽂아져 있는데 여하튼 저하튼 여러분 백록이 생기든 청록이 생기든 얘가 녹은 생기게 됩니다. 그죠? 알루미늄 재질로 요즘 엔진을 만든다고 하지만 어쨌든 저쨌든 고열에 의해서 팽창을 했다 수축을 했다 팽창을 했다 수축을 했다 하면은 스파크 플러그 나사산하고 엔진 나사산 있는 데가 쩔어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헤드라는 거를 수리를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5만 킬로 정도 되시면 점검이라도 하십시오. 점검이라도 한번 불러보시고.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는 글로우 플러그 역시 똑같이 뭐 매뉴얼상에 뭐 8만 킬로 6만 킬로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매뉴얼 너무 생각하시지 마시고 중간에 한 4만이나 5만쯤에 점검 및 교체를 하도록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걔 역시 똑같습니다. 쩔어 붙습니다.
이거 나중에 안 빠지면 여러분 헤드라는 거 탈거해야 됩니다. 제 영상 보시면서 아 나도 그랬었는데 그런 분 많으시죠? 실제 필드에는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겨울철 앞두고는 뭐다? 첫 번째 배터리, 두 번째 부동액, 세 번째 엔진오일 유동성 떨어지니까 빨리 교체하자. 네 번째 점화장치, 스파 플러그, 이그니션 코일, 디젤 모다, 글로우 플러그.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는 연료 일타 교체하자. 그리고 한 가지 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시중에서 인정받고 인증받은 연료 첨가제 많습니다. 제 말 믿으시고 반드시 넣으십시오. 연료통에. 특히 디젤 시동 잘 걸립니다. 제가 시킨 대로 하면. 그래서 특히 그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출근해야 되는데 시동 안 걸리고 그런 낭패 수모 겪지 마시고, 또 정비 기술료 들어가니까 견인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너무 추워지기 전에 미리 점검하시고 안전 운행하십시오. 추운 겨울도 항상 따뜻하게 안락하게 탈 수 있는 여러분들 자동차 되시기를 제가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해되시죠 다? 자,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항상 사업 번창하시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연봉도 많이 오르시고, 이거 많이 오르시고 승진도 하십시오. 자, 젊은 분들 본인들이 원하고 바랬던 직장에 취업 못하고 뭐 탈락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불합격돼 갖고 또 안 되신 분들도 많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희망이 있으면 또 꿈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다. 7월 말부터 몸이 아파서 계속 병원 다니면서 10kg 가까이 이렇게 빠져도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민결 주사 맞고 열심히 나와서 촬영하는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아시겠죠? 항상 용기 잃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열정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를 믿으십시오. 자동차 정비 쪽만 저한테 배우라고 하시지 말고 중년이 넘은 사람의 말도 들어보면 여러분들 앞의 미래를 발전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회원 가입. 지상카센터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자는 거 아닙니다. 저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다. 저 평생 돈 바라고 일한 적도 없고, 제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건 항상 명예입니다. 명예를 가장 소중히 여겼고, 가게 이름과 제 이름 걸고 자동차 특히 단골들 고쳐서 손님들 차 안 망가지고 손님들 건강하고 안전한 게 저의 항상 보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그런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항상 열심히 사십시오. 그리고 멤버십 회원 가입, 그것 때문에 말이 길어졌는데 가급적 가입해 주십시오. 고맙고 가입해 주시면 제가 오퍼에서 만나면 그거 이상 대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 항상 서행 운전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고 겨울철 과속 운행하지 마십시오. 길 미끄럽습니다. 아시겠죠?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산 전창명입니다. 감사합니다.